내가 말한 게 그렇게 잘못됐나?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상처받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이 사람은 만만하다. 아무리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한번 찍히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정정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경로당으로 향하며 작은 떡 한 접시를 챙기곤 했습니다. 어르신들 모여 이야기할 때 입이 심심하면 정 없잖아요. 그 마음이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경로당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자 어르신에게 오늘은 떡 없어요. 그럼 재미없는데 라고 웃으며 말했고, 누군가는 아유, 정자 언니는 원래 혼자 말 많은 스타일이잖아 하며 사람들 앞에서 슬쩍 빈정거리는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자 어르신은 애써 웃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야. 다 이해해줘야지. 이 한마디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묵인하는 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경계 없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이 가장 잊지 못하는 말은 자신이 몸살로 며칠 모임에 빠졌을 때 누군가 했던 말입니다. 떡도 없고 떠드는 사람도 없으니 요즘 조용해서 좋아. 그 말에 마음이 쿵 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해온 말들이 자기를 얼마나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내가 늘 나는 괜찮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말해왔던 게 결국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든 거였더라고요.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울림은 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자기소거적 언어라고 부릅니다. 자기 존재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습관성 언어 표현. 자기소거적 언어는 상대에게 배려가 아닌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무장해제된 사람이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에서 점점 선을 넘게 만들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나를 알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된 것은 남 탓이 아니라 당신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 5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말은 습관이고 그 습관은 결국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지 결정짓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의 무례함을 불러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 삶의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말투로 지키는 자존감,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첫 번째, 난 괜찮아.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무의식적으로 바닥으로 내모는 표현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69 이명숙 어르신은 매주 주말마다 모이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전 뭐든 괜찮아요. 다들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안 챙겨주셔도 돼요. 처음엔 그 말이 너무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임의 중심에서 어르신은 점점 멀어졌고 중요한 결정도 자신을 건너뛴 채 이루어졌습니다.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활동 장소를 바꿀 때도 그 누구도 이명숙 어르신에게 먼저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스스로도 자신의 말수가 줄어드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편하긴 해요. 근데 그 편함 속에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랄까? 괜찮다는 말은 사실상 자기 마음을 제자리에 세우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말하면 진짜로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 말은 스스로를 뒤로 밀어버리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명숙 어르신은 어느 날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번엔 국물이 있는 음식이 좋겠어요. 몸이 좀 차서요. 그 말을 하자 모임 사람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의견을 내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조용하셔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속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안 챙긴 거였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 부재의 언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존재감 자체가 희미해지고 관계 안에서 배경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이론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은 생각의 그릇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다. 고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더더욱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중하고 단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가기 싫은 자리,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말하는 건 배려를 깨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하며 마음속으로는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말을 잠시만 접어두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두 번째,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넘어가요. 이 말은 겸손의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자기 판단력과 경험을 스스로 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기대어 당신을 점점 결정에서 제외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이른한 최영우 어르신은 한때 지방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도시계획팀장으로서 수많은 설계와 조율을 맡았던 분인데 지금은 작은 동네 자치회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모임에서 의견을 물을 때마다 영우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뭐 이제 퇴물이지. 젊은 사람들 알아서 해요. 나는 그냥 듣고만 있을게요. 처음엔 후배들이 아니에요, 어르신 말씀 중요하죠. 라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르신의 자리는 말 그대로 듣는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회의 시간에 이건 영호 선생님 세대 얘기라서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라며 누군가 웃으며 말을 끊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영호 어르신은 자신이 했던 말들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후배들 배려한다고 했던 건데 그게 내 경험을 쓰레기통에 버린 셈이었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말을 줄이고 자리를 비우는 게 배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때로 단 한마디로 한 사람의 시야를 열고 한 조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 몰라요. 그냥 넘겨요.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생각의 깊이는 그저 과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참으로는 지혜는 나이에서 오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말하지 않는 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특히 노년의 말 한마디는 경험과 삶의 누적이 담긴 무게 있는 언어입니다. 그 말을 멈추는 건 내 존재를 서서히 흐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이런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은 갈등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늘 대답 대신 침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말을 너무 양보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생각을 꺼내놓을 때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리라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존재를 더 단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도 미덕이지만 말을 꺼내는 용기는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언어가 됩니다. 말없이 웃으며 넘겨온 자리에서 이제는 한마디쯤 당신의 지혜를 남겨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에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번째, 나야 뭐 늙으면 죄인이지. 이 말은 자조적 농담처럼 자주 쓰이지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무가치하게 만드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7 정혜자 어르신은
손주 둘을 오랫동안 직접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자 엄마, 딱 1년만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에 말도 꺼내기 전에 그래, 내가 늙었는데 애나 봐야지 뭐. 라고 흔쾌히 받아들이셨죠. 하지만 그 1년이 3년이 되었고 손주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등하교를 어르신이 맡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요즘 무릎이 좀 시리다. 허리가 자꾸 아프네. 라고 말할 때마다 며느리는 대꾸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닌 시간 많으시잖아요. 우린 쉴 틈도 없어요. 처음엔 그 말이 섭섭했지만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참았습니다. 나야 뭐 늙으면 죄인이야.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하지만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게 되었고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흐르던 눈물을 어르신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죄인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언어를 자기 비하적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갈등을 피하려 하고 역할을 유지하려는 방식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타인의 편리 안에 가두게 되는 언어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어머니는 원래 참으시잖아요. 이 말들이 하나 둘 진심 없는 위로로 돌아오고 결국은 당신의 고통조차 습관처럼 무시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자신이 던진 말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괜찮다, 죄인이다, 마땅히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곧 나의 태도이자 타인의 기대가 됩니다. 노년은 죄가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희생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을 참고 존재를 숨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은 나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내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삶은 죄책감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제는 나도 힘들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 는 말을 당당히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나야 뭐 늙었으니 괜찮아 라는 말을 무의식 중에 하고 계신가요? 그 말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시간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만의 시간을 가꾸고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노년은 죄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쌓인 존엄한 시기입니다. 그 존엄함을 말 한마디로라도 잃지 마세요.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네 번째, 나는 뭐 없어도 돼요. 나는 뒷전이어도 괜찮아요.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겐 배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서서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73 타인수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명절 자리에서 묵묵히 음식 날랐고 어린 손주들의 노름상 치우기를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TV 보면서 쉬세요. 우린 삼남매끼리 얘기 좀 할게요. 어르신은 조용히 방으로 물러나며 익숙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뭐 없어도 돼. 나는 그냥 구경만 해도 좋다. 그 말에 자식들은 어색한 눈빛 한 번 주고 곧 제 이야기들에 몰입했고 그날 밤 어르신은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한참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서 그날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그 말은 결코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없어도 돼요. 이 말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지워가는 습관성 자기 포기입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 또한 점점 그 말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버진 항상 양보하시니까 엄마는 원래 뒤에서 다 맞춰주시잖아요. 이런 말들은 존중이 아니라 무관심을 정당화시키는 편리한 도구로 변질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의미 소거 현상이라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직접 부정함으로써 관계 속에서 점점 투명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 그 말이 자주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기대도 관심도 서서히 내려놓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존재는 응답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응답받을 존재임을 잊은 자는 결국 사라진다. 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존재를 스스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건 소외가 아니라 스스로 사라지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없어도 된다는 말은 관계를 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외곽선 밖으로 밀어내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줄이면 당신의 자리는 조금씩 되돌아옵니다. 아버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머님도 이 반찬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선 먼저 나는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말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빠질게요. 그냥 난 보기만 할게요. 하는 말이 익숙해져 있다면 그 말의 무게를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뒤에서 가만히 있어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자리 안에서 당당히 빛나야 할 사람입니다. 존재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내 의견도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노년의 절대에서는 안 되는 말 5번째.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 말은 순응하는 삶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가장 위험한 언어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9 이정분 어르신은 몇 해 전부터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젊을 땐 생계가 우선이었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느라 단 한 번도 붓을 쥐어보지 못했지만 머릿속엔 늘 나는 나중에 꼭 그려볼 거야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 수채화 강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음속에서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들고 서 있던 그 순간 이정분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종이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어차피 그림 잘 그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 말을 되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르신은 마음이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삶을 닫아버린 기분이었어요. 이처럼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은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무의식적 금기어입니다. 그 말은 내 꿈뿐 아니라 내 관계, 내 감정, 심지어 내 건강까지도 대충 지나쳐도 된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단념이라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전할 의지도 기대할 감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철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삶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놓는다 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건 당신이 삶의 핸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포기가 아니라 비움과 채움의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작은 기쁨 하나쯤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배워서 뭐해? 어차피 못 따라가는데 지금 시작해서 언제 다 하겠어? 이런 말들로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의 시간에 자물쇠를 채우는 말입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몇 달 뒤 주민센터에서 다시 그림 강좌를 열었을 때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날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손에 잘했어요라고 말해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당신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감정, 내가 만든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설렘, 그 모든 감정이 노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은 이제 마음속에서 지원해주세요. 대신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니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당신의 남은 삶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자존감을 갉아먹고 타인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말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난 괜찮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말은 당신의 욕구를 사라지게 만들고 당신을 이겨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둘째,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넘어가요. 겸손이 아닌 자기 축소로 작용하여 경험과 지혜가 묻히게 만듭니다. 셋째, 나야 뭐 늙으면 죄인이지. 자신의 존재를 죄의식으로 감싸 도움받을 권리마저 빼앗기게 합니다. 넷째, 나는 없어도 돼요. 나는 뒷전이어도 괜찮아요. 스스로를 무대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위험한 자기 부정입니다. 다섯째,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남은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당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모두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배려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마음을 지우고 내 자리를 내어주는 자기소거적 언어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난 자리는 언젠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심리학자 로렌스 코헤는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발자국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그의 자존감이 결정된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결국 나를 만들고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언어를 마음속에 심어야 할까요? 이제는 이런 말들을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해도 됩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다시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존재에 다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노년은 숨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정돈하고 이제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내도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던 당신이라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말을 건네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당신 마음속의 오랜 침묵을 조금이나마 흔들어줬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괜찮아, 나는 그냥 조용히 살면 돼 라고 말할 뻔하셨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당신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침묵의 배려가 아니라 존재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말투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 아름다운 말들을 이제부터는 매일 한 줄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